경기도에 사는 60대 백유철 씨는 은퇴 후 간만에 옛 친구 김중남 씨를 만나러 버스에 올랐습니다.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해 일찍이 은퇴한 친구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배 씨는 이맘쯤 집 베란다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볼 때면 괜시리 우울감이 들었습니다. 배 씨는 은퇴를 하며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얼마 전에 차도 처분했습니다. 배 씨는 약속 시간에 맞춰 친구가 사는 지역 쪽에 도착했지만 아직 친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 씨는 친구 김 씨에게 연락했지만 김 씨는 이제야 잠에서 깬 듯했습니다. 해가 벌써 중천에 떴는데 주말도 아닌 평일 이 시간에 일어난 친구에게 배 씨는 몸이 안 좋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배 씨에게 자기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배 씨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그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생각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렇게 배 씨는 김 씨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이 좀 어지럽지? 김 씨의 말대로 집은 아주 더러웠습니다. 배 씨는 이런 집에 자기를 왜 오라고 했나 싶었습니다. 배 씨는 김 씨에게 아내는 집에 같이 안 사냐고 물었습니다. 배 씨는 친구의 결혼식에도 갔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어진 지 좀 됐어. 배 씨는 친구의 말을 듣고 침묵했습니다. 김 씨의 집은 버려야 할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냄새도 많이 났습니다. 배 씨는 도저히 이 안에서 뭘 먹기는 힘들다고 생각해 밥을 차려주겠다는 김 씨의 말을 거절하고 나가서 먹자고 했습니다. 김 씨는 떡진 머리에 눈곱이 그대로 눈에 낀 상태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양치는 언제 했는지 말을 꺼낼 때마다 입냄새가 났습니다. 나 요양원에 들어가게 됐다. 식당에 앉자마자 친구 김 씨가 배 씨에게 말했습니다. 배 씨는 그런 친구의 말에 그 어떤 조언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요새는 요양원 들어가는 게 정상이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말만 해줬습니다. 사실 배 씨는 친구 김 씨의 이런 모습이 익숙치 않았습니다. 사실 김 씨는 배 씨 동창 친구들 중 가장 성공했던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대기업에 들어갔고 예쁜 아내를 만나 결혼해서 가정까지 이룬 데다 키도 훤칠하고 잘생겼던 모든 친구들이 부러워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이렇게 달라져 버린 모습이 배 씨는 잘 적응되지 않았습니다. 퇴직 후에 조언을 구하러 온 거라고. 나처럼만 안 하면 돼. 친구 김 씨는 멋쩍게 웃으면서 자신처럼만 난 살면 된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배 씨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그간 어떤 일이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친구 김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수많은 경쟁률을 뚫고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야, 축하한다. 그 큰 기업을 어떻게 합격한 거야? 어릴 때부터 중남이가 머리 하나는 유별나게 좋았다니까. 나중에 우리 좀 챙겨주라. 이제 시작이지 뭐. 김 씨는 심지어 겸손했고 친구들 앞에서 자랑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대기업에 다니며 돈을 잘 벌었습니다. 첫 월급을 전부 부모님께 드리기도 하고 친구들을 만나면 자기가 술값을 전부 계산했습니다. 김 씨는 대기업 입사 2년 만에 결혼을 하고 이후에 자식 2명을 낳았습니다. 김 씨는 가족들을 위해 돈 쓰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해가 갈수록 연봉도 올랐는데 그에 맞게 생활 수준도 같이 올렸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재테크나 금융 공부를 일절하지 않는 등 미래를 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살다 보니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자식들은 어느덧 성인이 되었고 김 씨는 은퇴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씨는 은퇴라는 말이 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격 자체도 워낙 문제가 닥쳤을 때 해결하는 성격이라 딱히 걱정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김 씨의 예상보다도 김 씨는 빠르게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 씨는 30년 직장 생활을 일주일 남기고 출근길 길거리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때가 돼서야 김 씨는 은퇴가 실감이 나는 듯 했습니다. 김 씨는 은퇴를 하고 괜히 집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 눈치가 보여 평소처럼 아침 7시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많진 않지만 모아놓은 돈도 있고 연금도 받을 거라 김 씨는 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도 대기업을 다녔던 친구 그리고 아들이라는 인식이 있어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김 씨에게 금전적으로 기대기도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도 김 씨는 부모님이 병원비를 달라 하거나 친구가 어렵다고 하면 조금씩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취미인 사진 찍기를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부터 해서 필름 비용까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취미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질린다는 것을 김 씨는 곧 깨달았습니다. 점점 돈이 떨어진 김 씨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금전적인 지원을 더는 해줄 수 없었습니다. 돈을 빌려주지 않자 이제 주변 지인들이 하나둘씩 김 씨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은퇴를 하자마자 대인관계가 끊어졌던 김 씨는 이때부터 자존감이 조금씩 떨어지고 외롭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아내와 함께 자연에서 살아보기 위해 이전에 계획했던 제주도로 이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제주도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름엔 집에 있던 차림 그대로 슬리퍼만 끌고 가서 해수욕을 하고 겨울엔 한라산 눈꽃놀이까지. 김 씨는 그동안 배우고 싶었던 목공을 배워 가구를 새로 바꾸고 김 씨의 아내는 안에서 베이킹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니고 텃밭과 꽃밭도 가꿨습니다. 그러다 둘이만 있는 게 질려 자신에게 맞는 동호회에도 가입해서 관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의 공기는 맑았고 하늘은 이뻤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아내는 이내 다시 도시로 컴백했습니다. 여름에는 습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김 씨가 사는 지역의 의료시설이 미약한 것이 이유였습니다. 김 씨 아내의 눈에 문제가 생겼는데 고민하다가 김 씨는 아내와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2년간의 제주도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가끔 제주도에서 밭일을 도우며 돈을 소소하게 벌기는 했지만 김 씨의 예상보다도 빠르게 돈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김 씨는 일자리는 언제든 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 별다른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은퇴 이후에는 몸이 안 아파야 살아. 몸 아프면 다 필요 없어. 김 씨는 은퇴한 사촌형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사촌형의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촌형의 말이 현실이 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온 김 씨는 이때부터 불규칙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난 직후에는 출근을 안 해도 아침 7시에 일어났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아침에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몸이 많이 늘어졌습니다. 잠이 안 오니 새벽까지 유튜브를 보다 잠들었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어 점점 기상시간이 늦어져 오후가 다 돼서야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습관이 되지 못해 내일부터 하다가 결국 아직까지도 하지 못했고 배는 점점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로 당연히 김 씨의 건강은 악화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때부터 병원을 한 곳 두 곳 찾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안 좋아진 아내도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었고 병원비가 많이 나가자 김 씨는 이때부터 처음으로 생활비 때문에 아내와 다투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점점 술을 가까이 했습니다. 술을 가까이 하다 보니
아침 기상 시간은 더욱 늦어지고 운동도 뒤로 미뤄졌습니다. 김 씨는 아내와 다툴 때면 항상 집을 나갔는데 분주하게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을 보면 나는 뭐 하고 있나 하는 생각에 우울증이 점점 생겨났습니다. 이런 김 씨에게 동창회에 참석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김 씨는 허한 마음을 달래러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한 친구들 중에 얼굴이 하나도 안 변한 친구부터 폭삭 늙어버린 친구, 그리고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엄청 잘 나가는 친구까지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난 듯 했습니다. 김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김 씨가 모습을 비추자마자 친구 중 한 명이 김 씨의 얼굴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이전까지 김 씨는 얼굴에 대한 지적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늙었지 뭐. 그건 그렇고 요새 어떻게 지내? 김 씨는 그런 친구의 물음에 사실대로 대답을 하지 못한 채 회피했습니다. 그런 김 씨를 보고 한 명이 김 씨의 상황을 눈치챘는지 말을 꺼냈습니다. 학교 공부 잘해서 대기업이나 공무원으로 잘 살던 사람들이 은퇴하고 더 빨리 쫄딱 몰락하는 경우가 많던데 혹시 너도 그래? 너 같은 애들이 오히려 어려울 때 생존 능력이 떨어지더라고. 일할 때는 하청업자들이 고개 숙이고 떠받들지만 은퇴하면 버려진 퇴물의 낙동강 오리알이잖아. 그러니까 일할 때 항상 고개 숙이고 겸손해야 하는 거야. 그 친구는 마치 김 씨의 마음을 꿰뚫기라도 한 듯 말했습니다. 김 씨는 속이 긁혀서 그 친구에게 화를 내며 음식이 나오기도 전에 동창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김 씨는 서러운 심적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김 씨는 안 되겠다 싶어 남은 자금을 끌어다가 창업을 시도했습니다. 이때 족욕기계가 한창 인기여서 족욕샵을 하나 차렸습니다. 김 씨는 아내와 함께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나름 잘 됐지만 슬슬 거품이 빠지면서 김 씨는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법도 몰랐고 김 씨는 어떻게 하면 손님이 많이 올까를 고민하기보다는 그저 하루하루 걱정만 하다가 그렇게 폐업 수순을 밟았습니다. 김 씨는 몇 년 사이에 모아놓은 은퇴 자금을 대부분 날렸습니다. 김 씨는 가게를 접고 뉴스를 하나 접했습니다. 은퇴 후 창업한 사람들 중 평균 9,600만 원을 날린다는 통계였는데 그 금액이 딱 김 씨가 날린 돈의 금액과 비슷했습니다. 김 씨는 이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처음에는 야간 주차 요원을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소소하게라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을 구하고자 해서 구한 일이었습니다. 이것도 경쟁률이 아주 치열해서 몇 번이고 떨어진 후에 얻은 귀한 직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마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의 또래처럼 보이는 사람은 항상 김 씨에게 일을 제대로 하라고 핀잔을 줬고 하는 일이 없는 것 같다는 말을 매일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일하는 것이 영 김 씨는 힘들었습니다. 김 씨는 아내에게 일을 못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김 씨를 당연히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불행히도 이맘때쯤 김 씨의 부모님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가자 김 씨는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야 될 형편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식들은 하나둘 사업을 해보겠다, 결혼을 할 거다라는 소식을 김 씨에게 전했습니다. 김 씨는 당장 수입이 연금밖에 없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의 상의 끝에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는 부동산 시장이 별로 좋지는 못했어서 집을 싼 값에 내놔 조금 손해를 봤습니다. 김 씨와 아내는 작은 집에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연금만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는 빠듯했습니다. 김 씨는 다시 한번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3개월간 일자리를 찾은 끝에 김 씨는 경비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김 씨의 자리를 탐내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위에 관리자에게 아량을 떨어 김 씨를 다른 곳으로 보내고 김 씨가 하는 일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관리자에 의해 지금 하던 편한 일을 뺏기고 약간은 고된 일을 하는 곳으로 지정을 받아 일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인간 이하의 인간 같지도 않은 존재들이 많다는 것을 김 씨는 은퇴 후 일을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제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일이 힘들다고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그럴 때마다 화려했던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의 폭언을 듣고 있을 때면 그런 과거 회상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아내를 위해 일을 했지만 아내는 어느 날 김 씨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생각했던 것인지 김 씨가 마음을 돌려보려 해도 아내의 마음은 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김 씨의 아내는 곧바로 재혼을 한 듯 싶었습니다. 소식을 들어보니 아주 돈을 잘 벌고 여유 있게 사는 김 씨와 또래로 보이는 사람과 재혼을 한 듯 싶었습니다. 자식들은 그런 부모님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고 자기 생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혼자가 됐습니다. 다행히 일을 다니고는 있었지만 점점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퇴근을 하면 김 씨는 매일같이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치우는 것도 귀찮아하며 미루니 집은 점점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허리와 무릎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일을 언제까지 다닐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었지만 무엇보다 김 씨는 지금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김 씨는 그렇게 건강을 잃고 다시 한번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김 씨는 안 좋은 생각을 여러 번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배 씨가 김 씨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배 씨는 그런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 씨는 김 씨보다는 정년퇴직을 늦게 했는데 앞으로 김 씨의 과정을 자기도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렇게 배 씨는 김 씨에게 그 어떤 위로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그저 배 씨에게 모든 것이 욕심이고 비교는 의미 없으니 배 씨에게 건강 잘 챙기고 모아놓은 돈 잘 지키면서 여유되면 쉬면서 여행도 다니고 맛난 것도 많이 먹으라고 조언해줬습니다. 자기가 다시 전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할 것이라며 말이죠. 그렇게 배 씨는 김 씨와 헤어지고 마음이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배 씨는 이후 규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했고 무엇보다 건강을 열심히 챙겼습니다. 그리고 욕심 부리지 않고 소일거리만 하고 나머지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을 즐기고자 노력했습니다. 이후 배 씨에게 김 씨의 부고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김 씨는 배 씨를 만난 지 1년도 안 돼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 씨는 장례식에 참석해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배 씨는 항상 김 씨가 해줬던 말들을 반면교사 삼아 배 씨 덕에 은퇴 후 삶은 나름 평온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김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무리 젊어서 잘 나갔어도 준비 없이 은퇴를 하는 순간 말년이 한순간에 꼬여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미리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뻔한 말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기 뜻대로 흘러가지는 않는 게 인생이지만 이것을 준비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요새는 60대를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많은 분들이 욕을 합니다. 아직 너무도 젊다며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한창인 60대의 인생 후반기를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물론 이보다 더 일찍 준비하면 더욱 좋고 60대가 지나버려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하여 인생 후반기의 수많은 사건들을 현명하게 헤쳐나가기 위해 알아야 할 4가지와 후회 없는 노년의 삶을 맞이하기 위한 지혜 3가지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인생에 도움되는 지혜들 모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인생 후반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가기 위해 알아야 할 첫 번째, 황혼이혼에 대비하라. 부부 3쌍 중 1쌍이 이혼을 한다는 이야기가 종종 들리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형식상의 이혼이다. 따로 별거를 하지 않아도 두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면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한 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30대 기혼 여성의 70%는 남편에게 불만이 있고 그 불만을 가진 채 노후를 맞이한다. 실제로 50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해봐도 동일하게 약 70%가 여전히 남편에게 불만이 많다고 답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마음의 이혼은 3쌍 중 2쌍이란 수치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 갑자기 아내가 이혼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남편은 아내의 이혼 선언을 거의 뒤집을 수 없다. 1960년대 전반기의 이혼 건수는 연간 약 7만 쌍이었던 것이 해마다 상승해 2002년에 약 29만 쌍이라는 최고점을 찍은 뒤 서서히 감소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혼 수 자체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정작 황혼이혼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50세 이상의 이혼 건수는 1990년에 약 2만 쌍에서 2000년에 2배 이상 급증했다. 전업주부가 당연하던 예전 시대에서 벗어나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지고 맞벌이가 당연해지면서 여성에게도 생활력이 생겼고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이혼을 선택하는 여성이 많아진 것이다. 의외로 많은 남편들이 전업주부인 아내가 감히 이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어찌 하겠느냐는 착각들을 한다. 설령 이혼을 하고 싶다 결심할 순 있어도 막상 혼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아내의 생각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유감스럽게도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황혼이혼을 피하는 의외의 비밀병기, 반려동물. 부부라 하지만 원래는 완벽한 타인이었다. 오래도록 함께 살려면 서로를 이해하는 등 부부관계를 원만히 만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노력은 결혼 기념일에만 달랑 고급 레스토랑에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를 매일같이 쌓아가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50에서 60대가 된 마당에 자신의 성격과 생활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상대방에게 바꿀 것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닐까 싶다. 아이가 성장에 독립하면 대개는 빈집이라고 여겨질 만큼 대화 없는 조용한 집이 된다. 달리 말하면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부부간 소통의 계기였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맥락에서 따지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일이 황혼기 부부가 원만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내가 만난 고객들 중 70대에도 사이가 좋은 부부들은 대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었다. 반려동물이 공통의 화제거리나 관심사가 되기 때문이다. 반려동물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나 역시 시바견을 키우고 있는데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운동을 하게 되고 건강도 좋아졌다. 또 독립한 자녀가 반려동물이 보고 싶어 전보다 자주 본가에 찾아오기도 한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의외로 노후를 환하게 밝혀주는 에너지가 되어줄 수 있다. 인생 후반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가기 위해 알아야 할 2번째, 실직, 이혼 등으로 다시 돌아온 자녀들에 대비하라. 버블 붕괴 이후 30년,
세상은 상상 이상의 많은 경제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에 따라 기업 간의 경쟁도 더욱 극심해졌다. 오늘날은 회사 재건책의 수단으로 인력 구조 조정이 흔하게 이용돼서 40대에 한창 일할 나이 정사원이라도 구조 조정에 직면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되었다. 중년이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전직하라고 내몰리는 것이다. 게다가 특별한 능력이나 경력이 없으면 재취업도 어려운 연령이다.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라면 일자리가 있겠지만 새파랗게 어린 사람의 지시를 받거나 때로는 성질을 받아내면서 일하는 건 정신적인 고통이 따른다. 그러다 보면 일할 의욕이 떨어지고 그 상태 그대로 은둔형 외톨이로 전락되고 만다. 자식이 40이 넘는 중년이 되어 본가로 다시 들어올 걸 상상했을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 하지만 오늘날 바뀐 사회 환경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나이든 자녀가 아무 문제 없이 회사를 잘 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은 하루하루 스트레스와 싸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설령 구조 조정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소위 출세 코스에서 벗어나고 말았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알코올 의존이나 출근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다. 과한 스트레스는 간혹 아내와 자녀를 향한 폭력으로 발전하기도 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커지고 이로 인해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대개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리는데 아내의 부모 입장에서는 딸과 손주의 생활비까지 부담해야 하니 뜻하지 않게 노후 자금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러니 이에 대해 미리 대비가 필요하다. 인생 후반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가기 위해 알아야 할 세 번째, 퇴직금의 사용 목적을 은행에 물어서는 안 된다. 노후를 위해 얼마를 저축해야 하나요? 만일 중학생이 사회 과목 수업 중에 이렇게 질문했다면 장래를 생각하는 주제로서 좋은 질문이다. 하지만 정년퇴직 전후인 사람이 던진 질문이라면 그 사람은 냉혹한 노후 생활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저축이 얼마 있어야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오로지 자기 자신이 갖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기관에 좋은 일만 해주는 꼴이 되고 만다. 내가 담당하게 됐던 고객 중에 정말 안타까운 일을 겪은 분이 있었다. 힘들게 번 퇴직금이 몇 년 만에 반토막이 난 것이다. 고객 A씨는 퇴직금으로 은행에서 권유하는 펀드를 들었는데 브라질을 테마로 한 펀드였다. 당시는 브릭스라 불렸던 5개국이 경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고 마침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올림픽 개최가 결정됐던 때다. 그 밖에도 그 펀드에 들어간 이유는 무수히 많았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올림픽 개최 전인데도 브라질 주식시장은 급락했다. 자산이 순식간에 줄어든 것이다. 물론 모든 펀드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바쁜 은행원이 정말로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 맞춘 펀드를 제안할 수 있을까? 고객보다는 은행이 돈을 버는 펀드를 팔고 있다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인생 후반기를 현명하게 헤쳐나가기 위해 알아야 할 네 번째, 우울증을 털어내기 위해 아침마다 15분씩 산책하라. 노인성 우울증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울증을 유발하는 여러 요인 중 하나로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감소가 있다. 세로토닌은 이른바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린다. 세로토닌이 증가하면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오전에 쏟아지는 태양빛을 받으며 산책을 하면 세로토닌이 분비된다. 평온함과 편안함을 얻을 수 있고 기분이 좋아지며 활력이 나온다. 한편 세로토닌이 줄면 불안, 걱정, 예민함, 신경질, 초조 상태가 되고 만성화하면 우울증이 된다. 실제로 기상청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겨울 일조 시간이 짧아지는 동시에 자살률도 높아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햇볕을 쬐는 일은 정신적인 건강은 물론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다. 청명한 날에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자. 가장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걸으면 세로토닌이 더 잘 분비되지 않을까.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하고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려면 과음이나 폭식은 피해야 한다. 아침 산책을 하루의 중심으로 삼으면 연쇄적으로 모든 행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다. 현역 시절은 아침 일찍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아내도 아이의 통학 준비하랴 가사일 하랴 시간이 없었다. 그저 조금씩이라도 좋으니 긴 노후 생활을 위해 노인성 우울증이 되지 않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 아침 산책을 하면 집에 돌아와 먹는 아침 식사도 맛있게 느껴진다. 심신이 개운해 독서와 취미에 전향적으로 몰두할 수 있다. 매일 10km씩 조깅하지 않아도 된다. 그럴 필요도 없다. 그저 15분씩 아침에 산책하고 비가 오는 날은 쉰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오래도록 꾸준히 하는 것이 비결이다. 또한 물건을 사러 나가는 횟수를 늘리고 일주일에 3에서 4회쯤은 바깥 용물을 일부러라도 만들어 외출의 기회를 점점 늘려나가자. 아파트에 산다면 가능한 한 계단으로 다녀서 다리의 근력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단 무엇이든 지나친 것은 금물이다. 무리해서 부상이라도 당하면 물거품이 되지 않겠는가. 75세 이상이 다치거나 골절로 입원까지 한다면 장기간 입원 생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래보다 체력이 좋은 편이라면 비교적 낮은 뒷산에 오르거나 풀장안에서 가볍게 걷는 활동을 권한다. 특히 등산을 하면 정상까지 올랐다는 것에서 오는 성취감, 근력 상승, 자연에 둘러싸여 느껴지는 힐링, 세로토닌 분비 등 장점이 가득하다. 다만 산에서 내려올 때는 체중의 약 4에서 7배 부하가 무릎에 걸리기 때문에 발과 허리를 다칠 위험이 있다. 그러니 반드시 보호대를 착용하고 하산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풀장에서 걷는 연습은 다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전신 운동인 만큼 노후 정년기라면 꼭 추천한다. 이어서 후회 없는 노년의 삶을 맞이하기 위해 알아야 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를 돌봄 시설로 모신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잠시 고령자의 자녀 입장에서 살펴보겠다. 직장 생활도 하고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돌봄 활동까지 한다면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아마도 금세 신경쇠약에 걸릴 만큼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돌봄 시설에 모시자니 또 그것대로 죄송한 기분이 들고 꼭 불효를 저지르는 것만 같다. 돌봄 시설에 모시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다. 돌봄 활동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에 지금 힘들고 괴로운 순간만 이겨내면 곧 괜찮아지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니 차라리 일찌감치 돌봄 시설에 모시는 편이 부모나 자식 서로에게 행복할 수 있다. 돌봄 시설에는 고령자를 대하는 방법부터가 남다른 전문가가 많지 않겠는가. 특히 배우자인 아내가 시부모의 돌봄 활동에 내몰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 아내는 남편에게도 시부모에게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기가 어렵지 않은가. 이때 남편은 아내가 표현하는 아주 작은 사인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 사인을 재빨리 알아채고 대화를 나누며 다독여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족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두 번째, 잠은 오래 자는 것보다 잘 자는 게 중요하다. 잠은 단순히 오랜 시간 자기만 하면 좋은 게 아니다. 흔히 수면이라 하면 시간을 말하곤 하는데 그에 못지않게 얼마나 잘 자는지도 중요하다. 실제로 수면의 질이 나쁘면 질병에 걸리기 쉬워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의학계 보고에 따르면 암은 1.6배, 고혈압은 2배, 당뇨병은 2배, 감기는 4.2배나 늘어난다. 치매 역시 수면의 질 저하로 발병률이 높아진다. 치매는 고령이 된 후에 행동만으로 발병하는 게 아니다. 수십 년 동안 나쁜 수면 습관에 의해 뇌에 노폐물이 쌓여 치매가 일어난다. 질 좋은 수면은 잠잘 때만이 아니라 낮 동안 활동하는 데도 큰 영향을 끼친다. 햇빛을 받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 우리의 몸에서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세로토닌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당연히 수면의 질도 좋아진다. 그런데 이 세로토닌은 대개 낮 동안 활발한 활동을 벌이기 때문에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키려면 오전 중에 밖으로 나가 간단한 운동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세로토닌이 분비되지 않으면 외출은 물론 식사 같은 간단한 활동조차도 귀찮아진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텔레비전만 보는 게 습관인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쇠 상태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다. 세 번째, 노쇠해지는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출 수 있다. 75세가 되면 누구나 병을 앓는 건 아니다. 고령자의 약 10%가 사망하는 순간까지 심신이 건강한 상태로 지낸다. 또는 일상생활이 혼자 힘들 정도로 노쇠하긴 해도 돌봄 필요 단계까지는 가지 않고 지내다가 수개월이 지난 뒤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 노쇠를 늦춘 사람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고령의 골절을 당했을 경우를 떠올려 보자. 사람은 건강한 상태라면 교통사고라도 겪지 않는 한 갑자기 골절되는 일은 드물다. 그런데 고령의 골절을 겪는다는 말은 대부분이 일단 노쇠한 상태를 거쳐 골절에 다다른 것이다. 밖으로 나가 걸을 수 없게 되면 가장 먼저 근력이 떨어진다. 근력이 떨어지면 활동량이 단박에 줄어들고 식욕도 떨어져 음식을 적게 먹고 영양 상태도 불량해진다. 외출을 싫어하게 되면 사회적인 고립도 가속되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게 바로 노쇠해지는 과정이다. 노쇠한 상태가 되면 집안에서도 잘 넘어지고 이로 인해 골절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증가한다. 반대로 가족이나 친구와 적극적으로 관계를 갖고 바깥 외출을 하는 사람은 집안에서 골절 같은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나도 천식을 앓긴 하지만 대부분 건강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밤 9시에 잠자리에 들어 새벽 5시에 기상하고 주말에는 아이와 축구를 하거나 이따금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있다. 노쇠 예방 및 노화 방지 습관을 갖기 위해 몸 전체의 근육량을 늘리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도 잊지 않는다. 비록 천식을 갖고 있지만 관리를 잘하면 노후를 맞이한 때에 돌봄 필요가 되는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믿으며 이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생 100세의 시대에 맞춰 건강 수명을 늘리는 즉 질병을 갖고 있더라도 돌봄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생활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부터라도 몸이 노쇠해지는 것을 늦추는 방법을 찾아 적극 실행해보자. 출세와 성공이 주는 행복은 딱 50세까지다. 50세를 넘어선 인생 후반전은 전반전과는 경기 운영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 노후에는 자산을 늘리는 것과 출세, 성공에 대한 중요도가 줄어든다. 100만엔의 자산을 늘리기보다 행복을 실감할 수 있는 하루를 얼마나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다. 인생의 전반기에서는 연소득을 올리랴, 자녀의 입시를 성공시키랴, 직장마다 사회마다 제각각인 환경 때문에 이리저리 휩쓸렸던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나도 돌아보면 나와 가족에 대한 관심, 건강보다는 큰 돈을 벌고 일해서 성공하는 것에만 집중하며 온 에너지를 쏟았다. 당시에는 균형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소득이 늘어나면 가족도 나도 행복도가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 착각했다. 인생 후반에 들어선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행복도를 관장하는 호르몬에는 세로토닌, 옥시토신, 도파민이 있다. 먼저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기분이 과도하게 들뜨거나 심하게 가라앉는 게 덜해지고 스트레스와 불안함이 줄어든다. 그러니 세로토닌이 분비되지 않으면 이유 없이 불안하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분이 우울하다. 매사 초조하고 쫓기는 기분이 든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처럼 우울증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위험이 높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친절히 대할 수 있을까? 노후에는 가족 간의 상호 지지가 관계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하나의 축이 망가지면 단박에 가족도 붕괴될 위험이 커진다. 이런 위기 상황을 피하려면 무엇보다 자신의 심신을 안정시키는 행동과 습관이 중요하다. 가령 아침 산책을 통해 햇볕을 정기적으로 쬐고 아침 밥은 거르지 말아야 한다. 식사를 할 때는 음식을 천천히 씹어서 그 맛을 음미하며 시간을 정해 규칙적으로 요가나 명상을 해도 좋다. 바빠서 일에 쫓기더라도 잠깐 복식 호흡을 하면 세로토닌은 분비된다. 일부러 여행까지 가지 않더라도 단지 푸른 녹지가 있는 공원에만 가도 충분하다. 매일 밖에 나가 공원을 산책하면서 하루 10분씩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자. 이렇게 세로토닌이 꾸준히 분비되면 밤에 잘 때도 수면의 질이 좋아져서 불면증이나 수면 부족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노후에는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건강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매일의 사소한 습관에 달려 있다. 여러분은 오늘의 영상 내용에 공감하시나요? 알고는 있었지만 차마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볼 가치가 있다면 오늘 당장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실천하는 여러분을 인생지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